저는 35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늦었다고들 했죠. 그 나이가 되면 사랑보다는 조건을 보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성실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 있으면 편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설렘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만한 나이였으니까요. 안정. 그게 제가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결혼식 날은 맑았어요. 하객들이 웃고 꽃이 가득하고 모든 게 반짝이는 것 같았죠.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람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남자였어요. 이름은 도현이었죠. 그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다가 잠깐 멈추더니 하객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사실 제가 제일 반대했었는데요. 이제는 제일 응원합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남편도 멋쩍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고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으니까요. 분위기를 띄우려는 친구의 재치 있는 한마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훨씬 나중에 알게 됐죠.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새 집에서 집들이를 했어요. 남편 친구들이 몇 명 왔고 다들 거실에 모여 왁자지껄 술을 마셨죠. 저는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치우고 또 준비하고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남편이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즐거운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저는 부엌에 있고 남편은 저 밖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그날따라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부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죠. 힘들죠? 딱 3글자였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눈물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힘든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왜 그 말이 그렇게 깊이 들어왔는지 아마 오랫동안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서요. 남편은 그날 이미 많이 취해 있었거든요. 제가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았죠. 도연은 그냥 가지 않았어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옆에서 도와주더니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거들었죠. 남편은 그 즈음에 거실 소파에서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신발도 못 벗은 채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뭔가를 느꼈는데 그게 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정리가 다 끝나고 도연과 저는 베란다에 잠깐 나와 있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죠.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결혼 전에도 다른 여자 만났어요, 형.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속은 건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 먼저 든 감정은 허탈함이었어요. 어쩌면 이미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 안정감이라는 게 어쩌면 처음부터 반쪽짜리였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날 이후로 의심이 시작됐어요. 한번 마음에 싹이 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 소리가 울리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늦게 들어오는 날엔 괜히 마음이 서늘해졌죠. 저 자신이 싫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소파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졌죠.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잠금도 걸려 있지 않았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죠. 어제도 보고 싶었어. 저장된 이름은 회사 후배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더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 한 줄로 충분했죠.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전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다음 날 저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네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죠.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아요. 형은 사람을 오래 못 사랑해요. 한 사람한테 오래 머물 줄을 몰라. 그 말이 위로인지 확인인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안정감을 줬습니다. 누군가가 내 편인 것 같은 느낌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그때는 몰랐죠. 그 뒤로 도연을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혼을 해야 하는 거냐고,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는 거냐고요. 그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줬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남이 거듭되면서 경계가 흐릿해졌습니다. 위로가 의존이 되고 의존이 감정이 됐죠. 어느 날 우리는 걷다가 손을 잡았어요. 먼저 잡은 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순간 멈췄어야 했는데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쁜 소식이어야 할 텐데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계산이 맞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시간과 도연과의 시간이 겹쳐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에게 먼저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해?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뭔가 결단 있는 말을 해줄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같이 책임지자든 아니면 어떤 방향이긴요. 근데 그가 꺼낸 말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 같아. 뭔 말이냐고 물었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남편이 오래전에 불임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문제가 있었다고요.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결과였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도연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저를 흔들었던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와 결혼했다는 거였죠. 그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은 채로요. 저는 결혼 전에 아이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었거든요. 그게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는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말하지 않은 채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근데 그 배신감이 남편을 향한 건지 저 자신을 향한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저도 남편을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는 결혼이었던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 기록을 직접 확인했어요. 도연의 말이 맞았죠. 남편의 기록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쥐고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따지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지쳐서 누군가 앞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가 저에게 말했죠. 사실 당신 처음 본 날부터 좋아했어요. 결혼식 날이라는 게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축가를 부르던 그날,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부터라는 거였죠. 저는 멍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그가 피식 웃었어요. 형 약점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오래 못 가. 언젠간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외도도 남편의 불임도요. 친한 친구 사이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제가 흔들리는 순간을요. 집들이 날 부엌에서 저에게 건넸던 그 한마디부터 베란다에서 꺼낸 남편의 이야기까지. 그게 다 설계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그가 저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를 기다리게 하는 방식이, 그건 제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계획 안에서 흔들린 거였어요.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설계된 방향으로 움직인 거였죠. 이 아이가 도연의 아이라는 게 검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임신한 것도, 도연과의 일도, 그리고 남편이 숨겼던 불임 이야기도요. 다 꺼내놓고 나니 오히려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무거운 걸 들고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래도 우리 그냥 살자.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도 지쳐 있었던 거겠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지금 있는 것에 매달리고 싶었던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게 어긋나 있었으니까요. 도연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형은 끝났어. 그 말에서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승리감 같은 것도요. 근데 저는 그게 역겨웠어요. 저는 누구의 전리품이 아니니까요. 저는 둘 다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냈어요. 남편은 처음에 만류했지만 결국 서명했죠. 도연에게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무섭기도 했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는 그게 가장 솔직한 선택이었어요. 아이를 임신한 채로 새로 이사한 집에 혼자 앉아있던 날 밤이 생각납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방에서 배에 손을 얹고 있었죠. 무서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고요함이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요. 저는 지금 39입니다. 아이와 둘이 살고 있죠. 후회하냐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후회라는 감정이 딱 맞는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했겠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 순간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 순간의 외로움으로, 그 순간의 허기로요. 다만 이건 압니다. 집들이 날 밤 부엌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 힘들죠? 그 말이 제 안에 어떤 문을 열었다는 걸요.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었죠. 근데 그 문을 연 사람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저는 아직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게 외로움이었고 운명인 줄 알았던 게 타이밍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죠. 그래도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은 제 삶을 제가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계획 안에 있지 않고요. 아이가 웃을 때 저도 웃게 됩니다. 그 아이의 눈을 보면 이 모든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시간들이 결국 이 아이에게로 흘러왔구나 싶어요. 그게 지금의 제가 살아가는 이유죠. 선택은 언제나 책임으로 남는다는 걸 저는 이제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돌직구, 인생,